지리산 자연보호구역의 고요한 광활함 속에서 아침 안개가 소나무들 사이로 춤추며 산의 험준한 경사면을 감쌌다. 수십 년에 걸쳐 세심하게 계획된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한때 그들의 땅이었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 고대 생태계로의 재정착은 단순히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었다. 동물들은 그곳에서 피난처 이상을 찾았다. 그들은 메아리를 찾았다. 고사리로 덮인 산비탈과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은 걸음마다 종족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무대가 되었다. 무리 중에서 특히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작고 아직 흔들리는 걸음걸이가 서툰 그는 순진함의 화신이었다. 그의 코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찾는 듯 좌우로 흔들렸다. 진흙 웅덩이에서 놀고 조용히 관찰하며 평범한 것을 경이로움으로 변화시키는 발견들 사이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 지우는 인내심이 강하고 직관적이었다. 고요한 눈, 확고한 걸음. 무리의 족장인 석진은 시간의 흔적이 새겨진 엄니와 과거의 상처로 찢어진 귀를 가진 거대한 존재로 무리의 수호자였으며 땅의 모든 진동과 나무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숲은 생명을 내뿜었다. 새들이 하늘에 호를 그었고 가지들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렸으며 젖은 땅은 이끼와 역사의 향기를 내뿜었다. 지우는 낮은 무화과 나무를 뒤져 새끼에게 먹일 열매를 따고 있었다. 석진은 바위 언덕 위에 서서 고대의 눈으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호는 나무십 사이에 갑작스러운 반짝임에 주위가 산만해져 자신도 모르게 무리에서 멀어졌다. 그것은 금속성 푸른 깃털을 가진 작은 새였는데 낮게 날며 가지와 덤불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매혹된 민호는 짧고 결연한 걸음으로 그것을 따라갔다. 혼자 탐험하는 동안 민호는 드러난 뿌리를 밟고 발 아래 미끄러지는 진흙을 느끼며 고요한 순간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황금빛 돌이었는데 수백 년의 바람과 물에 닿은 것처럼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것은 나무 꼭대기 사이에 부드러운 빛의 반짝였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는 코로 그것을 집어 귀 아래 숨겼다. 계속 걸었다. 숲 반대편에서 지우는 아들의 부재를 깨달았다. 바람이 바뀌었다. 새들의 노래가 멈췄다. 공기 중 무언가가 불균형을 고발했다. 그녀는 코를 들어 공기 냄새를 맡고 낮고 짧은 소리를 냈다. 대답이 없었다. 이미 주변 동물들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석진은 땅을 세게 쳤고 땅을 진동시켰다. 고대의 부름이었다. 무리는 즉시 동원되었다. 그동안 민호는 맑은 물에 시냇가가 있는 숲터에 도착했다. 놀고 코를 적시고 물을 저으며 자신을 관찰하는 눈들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하이에나 무리가 조용히 그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빠르고 조직적이며 굶주려 있었다. 기회주의적 포식자들은 덤불 사이에서 그림자처럼 접근했고 작은 코끼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숲이 숨을 참는 것 같았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 다음 달렸다. 혹은 그러려고 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짧았고 그의 몸은 긴급함에 비해 너무 무거웠다. 하이에나들이 정확하게 그를 포위했다. 도망치는 중에 이끼로 덮인 뿌리에 걸려 바위 형성물 근처에 넘어졌다. 그곳 식물 아래에는 돌에 새겨진 그림이 있었다. 코끼리와 사자들의 형상이 전투가 아닌 나란히 서서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진동했다. 숲 반대편에서 석진은 조용한 분노로 전진했다. 그의 발이 땅을 떨리게 했고 숲이 길을 내주었다. 지우는 측면 길을 이끌며 모든 흔적, 모든 신선한 발자국의 냄새를 맡았다. 어느 순간 그녀는 고대의 흔적이 있는 나무를 발견했고 그 발치에는 아들이 가지고 있던 황금돌에 새겨진 것과 같은 상징이 새겨진 잎을 발견했다. 그녀는 귀 뒤 피부 주름 사이에 숨겨진 목걸이를 만졌다. 같은 고대 문장이 새겨진 암컷에서 암컷으로 전해진 혈통의 유산이었다. 동시에 숲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황금 갈기를 가진 사자 백호가 그림자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는 몇 주 동안 혼자 방황하고 있었다. 깊은 눈과 고요한 걸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짐승보다는 정령에 가까워 보였다. 아무도 그의 기원을 몰랐다. 하지만 그를 본 모든 동물들이 알았다. 그는 침묵, 권력, 그리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백호의 포효가 숲터에 울려 퍼졌을 때 하이에나들이 주저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동조를 잃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다. 단지 민호와 위험 사이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예상치 못한 연합의 힘에 혼란스러워진 하이에나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음 숲이 석진의 도착으로 떨렸는데 그는 전진할 필요가 없었다. 땅, 자세, 시선, 모든 것이 말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지우가 아들을 찾아 그의 코를 가볍게 만졌다. 그는 황금돌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그것을 고대 목걸이에 끼워 넣었다. 빛이 나무 꼭대기를 가로질러 지나갔는데 마치 잊혀진 축복 같았다. 백호는 지우를 바라보았고 존경의 표시로 몸을 낮추어 코로 땅을 만졌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석진이 확고한 시선을 유지했지만 위협은 없었다. 단지 인정일 뿐이었다. 숲이 고요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고요한 밤이 지리산을 감쌌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은색 실들을 땅에 뿌렸다. 코끼리 무리는 큰 참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정으로 잠들지 못했다. 낮에 일어난 사건들이 모든 이의 마음속에 물결치고 있었다. 지우는 잠든 민호 옆에 서서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목에 걸린 고대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었다. 오래전 이 산에는 위대한 동맹이 있었다. 그녀의 할머니 은혜가 속삭이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코끼리와 사자,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이 땅을 지켰단다. 그들은 특별한 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돌들이 모이면 숲의 고대한 지혜가 깨어난다고 했어. 지우는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민호가 발견한 황금돌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석진은 바위 위에 서서 밤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고대한 눈에는 깊은 걱정이 어려 있었다. 오늘 나타난 사자 백호, 그 이름조차 전설에서나 들었던 것이었다. 석진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 속에서 백호는 숲의 수호자였다. 위기의 시간에만 나타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아들아, 석진의 아버지 대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다. 우리 족속에게는 위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언젠가 시험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너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석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서 변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숲의 다른 편에서는 백호가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황금빛 갈기가 달빛에 반짝였고 그의 발걸음은 땅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백호의 진짜 이름은 김태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5년 전 그는 이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 소년이었다. 부모와 함께 등산을 왔다가 폭우로 인해 길을 잃었던 그는 며칠간 홀로 숲을 헤매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대한 영혼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인간으로 돌아가거나 숲의 수호자가 되어 더 큰 목적을 섬기거나. 어린 태연은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숲의 모든 생명체가 그를 친구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3개의 고대 돌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그는 2개를 찾았다. 하나는 그의 가슴에 묻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그가 본 작은 코끼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었다. 태현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그곳에서 돌이 따뜻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3번째 돌을 찾으면 그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인간도 동물도 아닌 숲 자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위험을 의미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3 돌이 모이면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숲의 모든 균형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었다. 갑자기 태현의 감각이 예리해졌다. 숲 어디선가 낯선 냄새가 풍겨왔다. 인간의 냄새였다. 하지만 보통 등산객들의 냄새와는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의도적이었다. 산 중턱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박민재 박사와 그의 팀이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리산의 특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이 이상한 에너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은 특정 지점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박사님, 이 데이터를 보세요. 연구원 이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오후 2시경부터 에너지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A구역에서요. 박민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흥미롭군. A구역은 코끼리 무리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시에 B구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박민재의 눈이 빛났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다. 만약 그의 가설이 맞다면 이 산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었다. 내일 새벽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 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모든 장비를 준비해라. 하지만 박민재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의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고 그 계획은 숲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지우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 모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이상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다. 꿈의 마지막에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하라. 새벽 첫 빛이 지리산의 능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을 때 숲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새들의 지저귀이 공기를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 사이사이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다. 긴장감이었다. 민호는 다른 때보다 일찍 깨어났다. 작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있었다. 마치 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어머니 지우가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목걸이가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민호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왜 목걸이가 빛나고 있어요? 지우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숨어 있었다. 민호야,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있단다. 언젠가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한편 연구소에서는 박민재 박사와 그의 팀이 이미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차량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각종 탐지 장비들이 점점 더 강한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박사님, 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한 에너지 반응입니다. 박민재는 흥분을 감추려 했지만 실패했다. 좋아, A구역에 먼저 들러보자. 코끼리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해보겠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미 태연이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호의 모습으로 숲의 높은 바위 위에서 그는 인간들의 접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들이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코끼리 무리가 아침 식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석진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금속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하고 무리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무리를 숨겨진 골짜기로 이동시켜라. 석진이 지우에게 말했다. 인간들이 오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우가 그를 부르며 뒤따랐지만 민호는 이미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진 후였다. 민호가 달려간 곳은 어제 돌을 발견했던 그 신비로운 바위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현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안녕, 작은 친구. 태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놀랍게도 민호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신은 어제 나를 구해준 사자인가요? 민호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태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해. 네가 어제 발견한 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야. 그 순간 지우가 숲을 헤치며 나타났다. 그녀는 아들 곁에 있는 낯선 청년을 보고 즉시 경계했다. 하지만 태연이 그녀를 보는 순간 지우의 목걸이가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당신이 전설 속에? 지우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김태현이야. 하지만 지금은 백호로 불린다. 그리고 너는 달의 후예 지우구나. 태현의 말에 지우는 더욱 놀랐다. 달의 후예라는 것은 그녀의 가문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호칭이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현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도 돌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산 어딘가에 세 번째 돌이 있다. 세 개가 모이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박민재 박사의 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 태현이 긴급하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단순한 과학자들이 아니야. 그들은 이 산의 힘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바로 그때 석진이 거대한 몸집으로 나타났다. 그는 태연을 보자마자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지우가 가로막았다. 석진 할아버지, 이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도우러 온 거예요. 석진은 의심의 눈길로 태연을 바라봤다. 네가 어제의 그 사자인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태연이 공손히 대답했다. 저는 이 숲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석진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졌다. 오랜 경험으로 그는 태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박민재 박사와 그의 팀이 숲속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에너지 반응이 가장 강합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나무들 사이로 들려왔다. 태현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지금 당장은 숨어야 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세 번째 돌을 찾기 전에 그들이 먼저 찾으면 큰일이야. 그는 지우에게 작은 나무잎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순간 후에 멀리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민호와 함께 빠르게 숨었고 석진도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몇 분 후 박민재 박사와 그의 팀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상해. 박민재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여기서 가장 강한 신호가 나왔는데 이수진이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다. 아직도 에너지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박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위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둬. 이건 분명히 중요한 단서야.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태현이 옳았다. 이들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무리는 다시 모일 수 있었다. 지우는 석진에게 태현과의 만남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석진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오래된 예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그날 밤 지리산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현은 인간의 모습으로 산 꼭대기 근처의 고대 사원터를 혼자 찾아갔다. 그곳은 천년 전 승려들이 명상했던 곳으로 지금은 무너진 돌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태현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 세 번째 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슴속 돌이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무너진 법당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석탑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명상에 들어갔다. 그 순간 그의 앞에 환상이 나타났다. 천년 전의 승려 해광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구나, 젊은 수호자여. 스님, 태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세 번째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광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돌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없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될 뿐이야. 그 말과 함께 환상이 사라지고 태현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전화가 올 리 없었는데. 여보세요? 태현이 조심스럽게 받았다. 김태현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박민재 박사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현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렸다. 어떻게 박민재가 그의 번호를 알았을까? 제가 누군지 아시는군요. 박민재가 계속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무슨 말씀인가요? 태현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이 산의 고대한 힘에 대해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태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한편 코끼리 무리는 더욱 깊은 골짜기로 이동했다. 지우는 불안해하며 민호를 가까이 두었다. 석진은 주변을 경계하며 순찰을 돌았다. 엄마,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어제 본 꿈에서 큰 나무 아래에 빛나는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만지면 모든 동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우는 아들의 말에 놀랐다. 정말?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니? 아주 크고 오래된 나무였어요. 그리고 뿌리 사이에 작은 동굴이 있었어요. 지우는 그 묘사를 듣고 한 곳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데려갔던 신성한 장소였다. 천년나무라고 불리는 그곳 말이었다. 민호야,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나무를 찾아가야겠다. 네 꿈이 맞다면 세 번째 돌이 그곳에 있을 거야. 그때 석진이 급하게 돌아왔다. 인간들이 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고 있어. 실제로 박민재는 정부의 특별팀과 함께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산 전체의 에너지 분포도를 만들고 있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박민재가 지도에 점들을 표시하며 말했다. 이 세 지점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팀장인 강대성이 물었다. 그래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개의 에너지 원천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모두 찾아서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민재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정부로부터 받은 비밀 지시는 이 힘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날 늦은 밤, 태현은 박민재와의 만남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지우와 민호, 그리고 석진도 함께 숨어서 따라왔다. 그들은 태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만남 장소는 산 중턱의 작은 계곡이었다. 박민재는 몇 명의 팀원들과 함께 와 있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숨어 있었다. 김태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민재가 친근하게 인사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태현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 산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박민재는 태현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했다. 만약 협력한다면 우리는 이 힘을 더 나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지만
태현은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박민재의 표정이 변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그가 신호를 주자 숨어있던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다. 태현은 즉시 사자의 모습으로 변하려 했지만 그들이 준비한 마취총에 맞아 쓰러졌다. 특수 제작된 마취제입니다. 박민재가 쓰러진 태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의 특별한 능력도 이걸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지우와 석진, 그리고 민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를 구해야 해요. 지우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석진은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먼저 세 번째 돌을 찾아야 한다. 그것 없이는 태현을 구할 수 없어.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미 세 번째 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천년나무 아래에서 고대의 힘이 깨어나고 있었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새벽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지우와 민호, 석진은 천년나무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민호의 꿈에서 본 그 신성한 장소는 지리산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졌다. 1000년 넘게 자란 거대한 은행나무가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서 있는 곳이었다. 엄마,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민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지우는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황금빛 돌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도 느낄 수 있어, 민호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석진은 앞서가며 길을 열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이런 강한 에너지는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공기 자체가 전기로 충전된 것 같았고 모든 생명체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연구소의 임시 기지에서는 태현이 특수 구속 장치에 묶여 있었다. 마취제의 효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깨어나셨군요. 박민재가 들어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까? 태현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당신의 능력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력한다면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박민재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우리는 이미 2개의 에너지 원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코끼리 무리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찾지 못할 것입니다. 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위성 추적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원천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했거든요. 그 말에 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세 번째 돌을 찾는다면 그때 천년나무 근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우와 민호, 석진이 거대한 은행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나무는 이미 황금빛 오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게 제가 꿈에서 본 나무예요. 민호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나무의 뿌리 사이 민호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작은 동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동굴에 다가가자 그녀의 목걸이가 갑자기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동굴 안에서 세 번째 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른 두 돌과는 달리 순수한 백색이었고 마치 별빛을 응축해 놓은 것 같았다. 엄마, 저것을 만져도 될까요? 민호가 물었다. 하지만 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백색 돌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천년나무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고 그 빛은 점점 넓게 퍼져나갔다. 민호의 몸도 빛으로 감싸였고 그의 눈에서는 고대의 지혜가 흘러나왔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민호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 개의 돌, 그것들은 조화, 보호, 그리고 지혜를 나타내요. 그리고 진짜 수호자는? 그 순간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재의 팀이 위성 추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빨리 숨어야 해, 석진이 외쳤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백색 돌을 붙잡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민호야! 지우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다. 그때 민호가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수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를.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무장한 요원들이 나타났다. 박민재도 함께였다. 드디어 찾았군. 박민재가 흥분해서 말했다. 세 번째 에너지 원천을. 하지만 그가 민호와 백색 돌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저 아이가 돌과 하나가 되고 있어.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요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있었다.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민호가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힘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조화를 위한 것이에요. 박민재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저 아이를 조심스럽게 잡아라. 돌을 손상시키지 말고. 하지만 요원들이 민호에게 다가가는 순간 천년나무에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뒤로 밀려났고 하늘에서는 신비한 빛들이 춤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태현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간도 사자도 아닌 빛의 존재로 변해 있었다. 태현, 지우가 놀라서 외쳤다. 미안해, 늦었어. 태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박민재는 후퇴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다. 세 개의 돌이 한 곳에 모이면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민호가 백색 돌을 들어올리자 지우의 목걸이에서 황금돌이 떠올랐고 태현의 가슴에서도 푸른 돌이 나타났다. 세 개의 돌이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지리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야, 태현이 말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천년 전 이 산을 떠났던 고대 수호신들이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래전에 잃어버린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다. 박민재와 그의 팀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다. 만약 이 힘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이 힘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천년나무 위로 내려오는 빛들이 점점 더 선명한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고대 한국의 전설에서만 들어봤던 존재들이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들과 함께 산신령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백색 돌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몸은 반투명한 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닌 천년의 지혜를 담은 목소리로 변했다. 박민재 박사님,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찾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민재는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니에요. 민호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책임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서 내려온 청룡이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이여, 천년 전 우리가 왜 이곳을 떠났는지 아는가? 박민재와 그의 팀은 말문이 막혔다. 전설 속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나 말을 하고 있었다. 청룡은 계속했다. 인간들이 자연의 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고 지배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백호신이 태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 수호자여, 네가 치른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 숲을 지키기로 한 너의 결심을 존경한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작이 지우를 향해 날아와 부드럽게 말했다. 달의 후예여, 너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다. 지우의 목걸이가 더욱 밝게 빛났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무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택이다.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천년을 기다릴 것인가? 박민재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다. 그의 꿈이었던 과학적 발견, 그리고 숨겨진 군사적 목적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잠깐, 박민재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석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면서 그의 몸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석진 할아버지? 지우가 놀라서 물었다.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야, 미안하다. 나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어. 그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코끼리의 모습에서 점점 더 신성한 존재로 변해갔다. 그는 산신령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당신이 진짜 수호자였군요. 태현이 깨달으며 말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백 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세계의 돌이 다시 모이고 새로운 수호자들이 나타날 때를 말이다.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진짜 수호자가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진짜 수호자는 따로 있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다. 저는 단지 연결고리일 뿐이에요. 그 말과 함께 민호가 손을 뻗자 세 개의 돌이 공중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모습이었다. 생명의 나무, 청룡이 경외감을 담아 말했다. 전설 속의 그 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생명의 나무는 점점 더 현실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빛의 씨앗들이 떨어져 나와 주변에 흩어졌다. 씨앗들이 땅에 닿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른 풀들이 다시 푸르게 살아났고 시든 꽃들이 다시 피어났다. 심지어 박민재의 팀원들조차 몸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힘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수진이 경이로워하며 말했다. 박민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그리고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박사님, 민호가 다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이 힘을 가져가려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함께 지켜나가실 건가요? 박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명성, 부, 권력,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었다. 하지만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평화로운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는 점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었다. 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자 그의 팀원들도 하나둘씩 똑같이 했다. 욕심과 두려움이 경외감과 존경으로 바뀌었다. 석진이 다가와서 박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늦지 않았다. 진정한 수호자가 되는 것에 말이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청룡이 경고의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균형을 깨뜨리려 하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접근하고 있어.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팀이 아니었다. 정부의 특수부대가 오고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연구가 아닌 파괴였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위험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강대성이 급하게 보고했다. 생명의 나무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늘을 가르며 접근하는 군용 헬리콥터들의 소음이 점점 커졌다. 특수부대의 임무는 명확했다. 지리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 현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했다. 생명의 나무 아래에 모인 모든 존재들이 긴장했다. 사신들조차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우가 불안하게 물었다. 석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때 민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아니요, 할아버지.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린 코끼리였던 민호의 몸에서
이제는 성숙한 지혜의 빛이 나고 있었다. 그는 백색 돌을 손에서 놓았고 돌은 공중에 떠서 생명의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민호가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 군용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대장인 김철수 중령은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모든 민간인은 즉시 대피하라. 김중령이 확성기로 명령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민재가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었다. 중령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박 박사, 당신은 이미 임무에서 제외되었소. 뒤로 물러나시오. 그 순간 태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신비한 빛이 나지 않았다. 평범한 25세 청년의 모습이었다. 저는 김태현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중령은 태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당신이 우리가 찾던 특수 능력자인가?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태현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특히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지우가 물었다. 태현은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짜 힘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명의 나무에서 수천 개의 빛나는 씨앗이 터져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날아갔다. 특수부대원들, 연구진들, 심지어 헬리콥터 조종사들까지 모두에게. 씨앗이 사람들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산의 진짜 의미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진정한 조화가 무엇인지를. 김중령이 무기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군. 맞습니다. 민호가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이것은 위험한 무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석진이 천천히 모든 사람들 앞에 섰다. 인간들이여, 오늘 너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배하려 할 것인가? 박민재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함께 살아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제 지식을 이용해서 이 조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김중령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겠습니다. 한 명씩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했다. 청룡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좋다. 1000년 만에 인간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백호신이 태현에게 다가왔다. 젊은 수호자여, 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느냐? 태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이제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가 지우와 민호를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었지만 그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 지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태현 씨, 아니, 태현아,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래? 정말요? 태현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야. 민호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저를 구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석진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자신들이 하나씩 하늘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떠나기 전에 청룡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하라. 이 선택은 시작일 뿐이다. 매일매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조화를, 사랑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생명의 나무도 점차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씨앗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몇 개월 후 지리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보호구역이 되었다. 박민재는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연구했다. 김중령은 특별보호부대를 만들어서 이곳을 지켰다. 그리고 태현은 지우, 민호, 석진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이루며 살았다. 더 이상 초자연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가서 모든 동물들과 대화했다. 비록 특별한 힘은 없었지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받아들였다. 어느 봄날 아침, 민호가 태현에게 물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멋진 능력을 포기한 것을? 태현은 지우와 민호, 그리고 석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혀. 나는 능력을 잃었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 진정한 가족을 말이야. 지우가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석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마법이다. 사랑의 마법 말이야. 해가 지리산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와 민호, 태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왼쪽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